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만연화되어 있는 염증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만성염증인데요. 그 만성염증 중에서 어떤 염증이 정말 전 국민의 한 8, 90%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염증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 심각한 염증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뭘까요? 바로 잇몸염증이에요. 근데 이 잇몸염증을 사소하게 생각할 수가 없대요. 이걸 놔두면 전신의 염증이 퍼지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본래 전신의 만성염증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잇몸염증도 있다. 그러면 몸 상태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관절 이런 데가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근데 잇몸염증이 있다. 그러면 관절염으로 그냥 직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염증은 피를 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 속에 그 활성산소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비타민C 설명하면서 활성산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해산소거든요. 유해산소. 산소니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유해한 산소예요. 이것은 마치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우리가 악셀을 밟았을 때 뒤에 배기가스 시커먼 연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매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잇몸에 염증이 상시로 있잖아요. 그러면 뭐 치아 뿌리가 녹는 것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치아 뼈가 치조골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가 흔들흔들 하다가 저절로 빠져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잇몸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절염도 일으키고 간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피로 물질이고요.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해산소를 다량으로 발생시켜요. 몸에 매연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렇잖아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소진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잇몸 염증 관리는 건강 관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약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왜 그렇게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나. 제가 이제 생기산 때문에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배웠는데요. 이게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우리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게 상열증이에요, 여러분. 열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 순우리말로 풀어보면 이게 화거든요. 열 받는다 하잖아요. 열받아 죽겠네, 열. 이 열이 그대로 불화자 열이에요. 이 열이 딱 받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리고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겋게 되죠. 눈이 충혈되죠. 이게 심지어 이렇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입 안에도 열로 꽉 차게 돼요. 이 입 안이 이게 구강 여기 잇몸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요. 혀도 붉어져요. 혀도. 우리 몸 속에 피가 뭐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좌심실을 빠져나와가지고 대동맥으로 해서 전신을 돌고 다시 이제 이렇게 심장으로 도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폐 순환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할수록 피는 단순하게 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꼭 건강 법칙이 뭐예요? 산책을 좀 해주라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좀 쉬든지 이렇게 그렇게 한 뒤에 일을 해야지 밥 먹고 나서 바로 뛰거나 밥 먹고 나서 바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하면 체하거든요. 밥 먹고 나서 누구랑 다퉈보셨어요? 싸워보셨어요? 그냥 체해요. 배가 아파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밥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피가요, 전체적으로 혈액이 얼마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총량이 골고루 똑같이 몸에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시켜야 되는 시점에는 위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위와 장과 또 이 소화기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활발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소화가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피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에 피가 많이 가지를 못하고 이 피가 머리로 쏠리게 돼요.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그러면 위장이 피가 별로 없어지면서 활동을 못 해가지고 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로 항상 화가 나 있고 긴장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신경을 어떤 곳에 집중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래요.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피는 이렇게 하체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산책이나 달리기나 운동 같은 거를 좀 해주면 그럴 때라도 이제 전신으로 피가 한 바퀴 쫙 돌면서 이제 전신 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일이 한번 생기게 되는데 그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고 늘 앉아서만 일하고 늘 같은 자세로만 일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항상 피는 상체로만 몰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충혈, 하체 빈혈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체 충혈, 하체 빈혈. 피가 위쪽으로만 몰려 있으니까 여기에 코도 막히고 눈은 충혈되고 머리에 불은 켜져 있어서 자려고 누우면 형광등이 쫙 천장에 켜져 있는 것 같이 잠이 들지를 않고 그러니까 각성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현대인들이 또 뭘 많이 먹어요? 커피. 그 다음에 커피 외에도 여러 가지 탄산음료나 뭐 이렇게 카페인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녹차도 마찬가지고 초콜릿 이런 것도 그 안에 카페인이 제법 많이 들어있고 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카페인 들어있고 카페에서 먹는 차 종류 있잖아요. 차 종류도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는 게 드물어요. 대부분이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 카페인이 또 우리 몸에 각성작용이거든요.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위로 몰리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염도 많은 것 같고 녹내장, 이렇게 눈에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불면증, 두통 이런 것이 그리고 소화불량 이쪽으로만 피가 몰리게 되니까 이 위하고 장은요 상체하고 하체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방에서 중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체하고 하체에 피가 순환이 잘 되어야 이 중초에 피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운동도 잘 안 하고 신경만 많이 쓰고 항상 화가 나 있고 긴장되어 있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요 피가 하체로 내려갈 일이 점점 드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 쥐나지 않으세요? 발이 저려서 나 어젯밤에 다리가 저려서 한잠도 못 잤어 그런 분들을 제가 길에서도 자주 만나거든요. 저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도 다리가 저려서 약사님 제가 쥐가 나서 잠을 한잠도 못 잤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리에 쥐가 난다. 이것도 다리에 피가 별로 없는 빈혈 상태고요. 여기 있어야 될 피가 어디로 가 있다는 뜻이겠어요? 머리로 와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쥐까지는 안 나더라도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상태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잇몸 염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벌써 한 15년 더 전이죠. 20년 전, 15년 전쯤 그때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결국 몸이 너무 아파서 2차 시험장에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험 한 번 보고 2차 시험은 본래 기회가 2번 있는데 그 한 번도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고 그 다음 2번째 2차 시험은 아예 응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몸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완전히 정말 극심한 상체 충혈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상체 충혈이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입속에서 무슨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뭘 먹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맛이 나요.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잇몸에서 피가 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잇몸에서 피가 줄줄 났어요. 얼마나 여기가 충혈이 됐나. 그리고 제가 한밤중에 자다가 꼭 1시나 2시 그 텀에 일어나서 깼거든요. 깨면 목이 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게 막 이 목구멍으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 가가지고 양치컵으로 물을 한 모금 머금어갖고 입을 차가운 물로 입을 헹궜거든요. 허허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마치 공룡이 된 것 같았어요. 상상의 동물 공룡 있잖아요. 입에서 용이죠, 용.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된 것 같이 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이 눈에 그냥 충혈 정도가 아니라 핏줄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피가 그냥 빨간 물감 찍 발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터져가지고도 다녔었고, 잇몸에서도 피가 그냥 줄줄 났었고. 제가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참 내가 미련하게 살았었구나. 운동도 안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생기산이라는 약을 만들게 됐고, 이걸로 이제 혈액순환제잖아요, 생기산이. 그리고 화병약이거든요. 이 가슴에 꽉 막혀있는 울체를 풀어주는 화병약이잖아요. 이거를 쓰면서 사람들이 뭐 갖가지 다른 질병들이 치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이게 구내염, 입안에 염증 생기는 그 구내염이랑 치아가 흔들거리도록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 구강질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강질환, 이 입에 열이 생기는 이 만성염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 치료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데 나왔죠.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스트레스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 꼭 하셔야 되고, 운동 중에서도 뭐 헬스, 근력 운동 이런 거보다도요, 뛰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뛰는 게 무리니까 걷다가 뛰다가 요거 꼭 하세요. 나는 도저히 뛸 수가 없어. 나는 나이가 80이라 뛸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걷기만 하되 평지를 걸으시고요. 어느 시간까지 걷느냐,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퉁퉁 부어 오르도록, 약간 뻑뻑해지도록, 손가락 끝에 이렇게 부분에 주름 져 있는 게 팽팽하게 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만큼 걷기 운동을 하셔야지 그 걷기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걷기 이런 것에 최고로 좋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우리 효과는 혈액순환이거든요. 말초순환 개선. 그게 이제 이거 걷기를 통해서 얻는 가장 좋은 유익인데요. 이런 걷다가 뛰다가 하는 이런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불면증 해소될 수 있고, 입안의 구강염증 치료의 첫 단계가 열리고요. 뭐 녹내장 같은 것도 그렇고, 두통도 그렇고, 소화불량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는 생활요법이에요. 걸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걷다 보면 방귀 나오거든요. 왜 나오겠어요? 장이 운동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돼서. 장이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걷다가 보면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릴렉스 된다 그러죠. 좀 이렇게 긴장됐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그 상체 충혈, 하체 빈혈 이런 그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만 이해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이렇게 지식을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 잇몸 영양제 있거든요. 이 잇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걷기, 뛰기, 운동,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약국에 있는 너무너무 좋은 잇몸 치료제가 있는데, 그 잇몸 치료제를 충분히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잇몸 치료제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사돌, 이가탄 그런 거 떠오르시죠? 인사돌은 이렇게 풍치같이 정말 그 치조골 깊은 곳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아주 효자 같은 약이고요. 이가탄은 그때그때 생기는 뭐 짧게 생기는 잇몸 질환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짧게 먹는 약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훨씬 좋잖아요. 보통 염증을 그렇게, 잇몸의 염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룡이 된 것 같이 입에 불이 나오던 사람이니까 제가 잇몸이 얼마나 안 좋았겠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기산 먹고 잇몸 색깔이 원래대로 다 돌아왔고, 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아서 구강 청결도 지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뭐 치실이나
잇몸이나 치간, 칫솔 이런 거 활용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잇몸 영양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가탄하고 인사돌 요 두 가지를 가장 저렴하게 합쳐서 만들어낸 영양제가 있어요. 그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잇몸 영양제 언제 나오냐 그렇게 댓글을 올리셨던데 제가 금방 나와요 이렇게 답글을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방 나왔어요. 이렇게 금방 나왔어요. 이게 덴티플러스, 제 이름 붙여서 덴티플러스라고 붙였는데요. 이게 인사돌에 들어있는 성분 이렇게 지메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옥수수 추출물인데요. 그 지메이스, 그 다음에 또 여기 성분 보면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잇몸 질환에 너무너무 중요한 효과가 탁월한 그런 약이거든요. 여러분, 잇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치과 가가지고 수술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신경치료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치과의 신경치료라는 거는요. 이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신경치료 하니까 신경을 살리는 치료인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신경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거듭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잇몸 부위는 점점 더 나빠져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가 너무 시리면 신경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시린 증상을 감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약으로 돼요. 여러분, 제가 이가 흔들거리는 사람들도요. 치과 선생님이 이 빼란다고 덥석덥석 빼지 마시고 그냥 스케일링하고 또 그 안에 어떤 염증이 있는 거 좀 긁어달라 하고 이런 약으로 좀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몇 개나 안 빼고 지금 유지 중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치아를 발치를 했을걸요. 여러분, 이를 이렇게 자꾸 발치를 하고 거기다 임플란트 끼우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어떤 생리 활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잇몸이요. 그렇게 중요하대요. 우리 몸 건강에서. 그래서 참 관리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이거 덴티플러스는 좋은 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돌의 그 효과와 이가탄의 효과를 하나로 묶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복용량이 하루에 한 알밖에 안 돼요. 인사돌은요. 하루에 한 4알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가탄이라는 것도요, 한 알씩 하루 3번을 먹는 약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먹으려니 그러면 몇 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두 가지를 합쳤는데도 안에 유효 성분의 함량을 높여가지고 하루 한 알이면 되게 아주 경제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치조골 자체도 약해가지고 자꾸 임플란트 해야 되시는 분들이요. 요런 거 영양제, 이거는 그냥 몇 달 먹고 말 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 평생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C처럼. 비타민C도 B도 평생 먹잖아요. 잇몸이나 이 치아도요, 거의 유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이 약을 먹다가 딱 끊으면, 저 같은 사람, 이 약을 먹다가 딱 끊으면 한 이틀, 3일 지나면 벌써 느낌이 딱 와요. 찬물로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가 확 시려요. 또 내가 이거를 며칠 못 챙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이 치아, 이게 제가 나이 들어서 하나씩 저도 이제 브릿지도 있고 임플란트도 하나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 그 하얗고 고운 이 새로 나오는 게요, 이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귀해 보이더라고요. 저 치아. 이렇게, 부드러운 잇몸을 뚫고 그 이가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인체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치아를, 마지막까지 80, 90 그 이상 나이 될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제도, 꼭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잇몸 관리가 우리 몸 만성염증 관리의, 첫 단추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